디아블로4는 시즌 8 때 뵙겠습니다. 디아블로4를 안 하는 이유는 디아블로4가 싫다든지 미워서 안 하는 게 아닙니다. 말 그대로 시즌 오프. 처음에 법사로 키우다가 스타트하는 방법, 이런 거 저런 거 가이드 다 올렸잖아요. 그 다음에 사기 클래스가 강령이었어. 그래서 그 법사가 모은 재료를 활용해서 사기 캐릭터인 강령을 했죠. 보통 디아블로4는 그렇게 하는 게 맞아요. 처음에는 어떤 클래스가 사기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보통 자기가 선호하는 캐릭터를 하고, 거기서 본인의 캐릭터가 사기가 되면 다행인데 그게 아닐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키우던 캐릭터로 재료를 열심히 파밍해서 사기 캐릭터로 갈아탑니다. 디아블로4는 재료랑 골드랑 마녀술 이런 게 다 계정 공유이기 때문에 전복자 레벨까지 공유죠. 그래서 레벨업만 되면은, 그리고 재료만 있다면 쉽게 갈아탈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법사가 재료 수급이 워낙에 좋으니까 강령으로 갈아탔고, 그렇게 해서 엔드 컨텐츠를 진행하는 도중에 변수가 한 게 생겼죠. 법사 버그가 터져가지고 진짜 최하위 클래스였던 법사랑 홀령사가 갑자기 사기가 됐어. 사기 클래스. 부패 증강이라는 마녀술 때문에 생긴 버그 때문인데, 어쨌든 꼴찌였던 클래스들이 1등이 됐어요. 법사가 5등, 홀령사가 6등이었는데 홀령사가 1등, 법사가 2등이 됐어. 안타깝게도 버그였어요. 근데 이번에는 블리자드가 대처를 되게 빨리 했습니다. 저번 시즌에서 홀령사가 버그 투성이로 개 사기였는데 블리자드가 방치했잖아요. 유저들이 싫어할까봐. 근데 그것 때문에 디아블로4 시즌 6의 평가가 나락을 가서 이번에는 블리자드가 빠르게 손을 쓴 거죠. 저번 시즌에서 홀령사 버그 놔뒀다가 진짜 큰일 날 뻔했다. 이번에는 빠르게 손 봅시다. 눈치 보지 말고. 이래서 하루 만에 버그를 고쳤어요. 근데 문제는 버그를 고치는 건 맞지만 사람 기분이라는 게 내가 다 해놨거든. 진짜 열심히 돌려가지고 당금질이랑 명품화랑 삼적여 기존에 쓰던 법사 장비까지 갈아가면서 내가 세팅을 다 했어요. 그래서 잘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패치를 딱 해버리니까 법사 같은 경우에는 나가리 됐죠. 완전히 할 수가 없지. 패치를 어떤 식으로 했냐면은 그냥 그 마녀술이 아예 작동이 안 되게 해버렸어요. 그래서 법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시 최하위 클래스가 됐어요. 근데 거기까지는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유저들도 그래, 블리자드가 이번에 발빠르게 대처를 했네, 잘했네, 이런 평이었거든요. 나도 특별히 욕은 안 했어. 그냥 감정적인 측면에서 좀 기분이 나쁘지만 블리자드는 잘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강령으로 돌아갔어요. 다행히도 강령술사는 버그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제 140단까지 그냥 깼죠. 쉽게. 문양 레벨이 70이었는데 깼어. 그래서 문양 레벨 100 찍고 아이템 조금만 더 세팅해주면은 150단은 그냥 깰 겁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방송 키기 전에 고민을 많이 했어요. 디아블로4를 좀 더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막상 키면은 할 게 없어요. 강령술사 150단 등반하는 거 딱히 별로 의미 없거든요, 지금은. 그리고 아마 조만간 GGG가 패스오브젝트2 뭔가 패치를 할 것 같아. 그래서 디아블로4는 다 깼으니까 시즌 오프를 하는 거죠. 150단을 가는 거 말고는 모든 컨텐츠를 다 했어요. 우버보스, 마녀술, 세팅 다 했어.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정말 재밌게 즐겼습니다. 사실 제가 디아블로4 시즌 7을 의리로 한 3-4일 정도만 하겠습니다라고 했었거든요. 원소를 3-4일 정도 했지. 그래서 끝내려고 하던 찰나에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근데 디아블로4가 해봐요 한번. 진짜 재밌어요. 굉장히 라이트하고 육성 속도 빠르고 재료도 잘 모여. 특정 재료는 잘 안 모이긴 한데 캐릭터 하나를 키운다고 생각을 하면은 정말 잘 모이는 편이에요. 내 같은 경우는 캐릭을 3개 키우는 수준이었으니까 재료가 모자랐지만 아무튼 플레이하기에 너무 좋은 환경에다가 버그에 대한 대처도 빨랐고, 디아블로4를 하는 분들은 다 재밌어 했어요. 하지만 컨텐츠 소모가 너무 빨라가지고 그게 장점이자 단점이 돼버렸지. 그래도 블리자드가 이번에 머리는 잘 썼어요. 왜냐면은 어차피 사람들이 패스오브젝트2 하는 거 알고 있고, 패스오브젝트2를 접고 디아블로4를 대거 넘어올 거라고는 블리자드도 예상 안 했을 거야. 그래서 아예 안 하는 것보다는 라이트하게 만들어서 조금이라도 하게 만들자. 한 일주일이라도. 그렇게 해서 이번 시즌 7을 설계한 것 같아요. 이제 10일 지났죠? 10일 지나고 나니까 사람들이 다시 다른 게임 하러 가. 슬슬. 물론 아직까지 재밌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디아블로4가 아직 망한 건 아닙니다. 예상했던 것보다는 잘 나가고 있어요. 하지만 내 입장에서는 만약에 패스오브젝트2가 없었다면 아마 야만을 키웠을 겁니다. 지진 야만. 그것도 해보고 화살비 도전까지 해봤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빡세게 했겠지만 패스오브젝트2라는 대체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9K 엔드게임까지는 안 가고 그냥 캐릭 2개 정도만 엔드게임 가고 시즌 오프를 하는 거죠. 그래서 디아블로4 시즌 7은 내가 싫어서 라든지 실망해서 적은 게 아니고 그냥 시즌 컨텐츠 다 했어.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9K 키우는 거 말고는.
근데 세 번째 부캐를 키우려고 하니까 옵도 사이트 그게 답이 없어요. 옵도 사이트가 원래 한 3,000개 정도면은 12강을 찍을 수 있는데 이번에는 야들이 뭘 손대는지 5,000개가 넘어야 12강을 찍을 수 있어요. 근데 수급하는 양은 이전이랑 동일해. 분쇄 게임은 3,000몇 개, 악던 게임은 좀 더 늘어나긴 했지만, 그래서 부캐가 3개째 4개째 되니까 옵두가 엄두가 안 나가지고 여기서 선택의 기로에 놓이는 거죠. 옵두 파밍을 해가지고 야만용사를 키울까, 아니면은 조만간 패치가 있을 것 같은 패스오브젤 2를 할까. 여러분들 같아도 뭐 하겠어요? 지금 GGG가 거의 한 달 가까이 패스오브젤 2에 손을 안 대고 있어요. 그렇다는 것은 조만간 뭔가 소식이 있을 것 같아. 패치든 새로운 시즌 예고든 새로운 클래스든. 아마 GGG도 이번에 디아블로4 시즌 7을 해봤을 겁니다. 하면서 어떤 점을 보완해야 되고 어떤 점을 개선해야 되고 이런 걸 연구했겠죠. 그래서 조용히 있었던 거라고 생각해요. 방치한 게 아니고. 아무튼 그러한 이유로 저는 디아블로4 시즌 7 시즌 오프를 하였습니다. 지금 패스오브젤 2를 거의 2주 만에 접속을 하는데 아직 숙지가 안 돼서 적응이 잘 안 되더라고요. 처음에 1시간 정도 하니까 대충 감이 잡히더라. 다시 하니까 재밌어요. 좀 쉬었다 했더니 재밌어. 덕분에 제2중재자 경험도 해보고 나름 잘하고 있어요. 지금 패스오브젤 2는 어쨌든 아직 얼리 액세스 기간이고 아마 3월쯤에 리셋을 한번 할 것 같아요. 리셋이라는 게 그냥 새로운 시즌이 열리는 거지 본인들이 한 게 삭제되진 않습니다. 새로운 서버가 열리는 개념이라 보면 되고, 왜 3월이냐면 출시하고 6개월 뒤에 정식 서버가 나온다 했거든요. 그러면은 한 3개월 지났을 때 리셋을 한번 할 거고, 왜냐면 얼리 액세스 기간에 리셋 한번 한다고 했거든. 그게 아마 3개월 차, 즉 3월. 그 다음에 6월에서 7월쯤 되면은 정식 버전이 나올 거예요. 즉 아직까지 미래가 창창한 게임이다 이거죠. 비전이 있어. 그래서 나도 재밌게 하고 디아블로4를 재밌게 하던 분들도 이번 기회에 패스오브젤 2 뒤늦게라도 한번 해보고, 그래서 2월달에 패스오브젤 2로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지금 보면 재밌어 보이지 않나요? 오랜만에 하니까 재밌네. 딸깍딸깍. 패스오브젤 2가 이게 컨텐츠가 너무 깊어가지고 한 달 내내 해도 할 게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패스오브젤 2를 한 달 반 정도 했잖아요. 아직 반도 못했어요. 제2중재자 이제야 봤어요. 남들은 진작에 본 거. 플레이 시간이 안 되니까 늦게 보게 된 경우인데, 그만큼 깊이가 있기 때문에 급하게 할 필요도 없고 천천히 즐기면서 해도 충분하다 이거죠. 지금 디아블로4 하다가 패스오브젤 2 와서 조금 손해하시는 구독자분도 계신데, 내가 디아블로4 할 때는 패스오브젤 2 하시는 분들께서 출석을 많이 안 하셨거든요. 왜냐면 패스오브젤 2 하는데 디아블로4 방송을 볼 이유가 없잖아 솔직히. 근데 어차피 두 게임을 왔다 갔다 할 거기 때문에 너무 서운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디아블로4는 충분히 재밌게 했고 영상도 많이 남아있으니까. 지금 디아블로4 하시는 분들은 억지로 넘어올 필요 없습니다. 그냥 디아블로4 재밌게 하시고 한 일주일 2주일 더 하고 나면은 별로 할 게 없을 거예요. 그때 패스오브젤 2 넘어오시면 됩니다. 반복한 또 이거 재밌게 해야죠. 이만큼 강하게 키워놔도 아까 보스에서 끔살 당하는 거 봤죠. 아직 답이 없다 이 얘기입니다. 내 캐릭터가 더 열심히 해야 돼요. 그래도 오랜만에 패스오브젤 2 켰는데 찾아와 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나는 이거 패스오브젤 2 안 한 지 오래돼가지고 사람들 별로 안 보러 올 줄 알았는데 감사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에이, 그것은 오해입니다. 디아블로4를 너무 재밌고 열심히 해가지고 생각보다 엔드 컨텐츠를 빨리 끝내게 됐고, 그래서 넘어왔다고 좋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다고 내가 디아블로4를 접은 건 아니잖아요. 시즌 8 때 또 하면 돼. 맞죠? 이번에 디아블로4 덕분에 10일 동안 재밌게 놀았다. 그렇지 않았나요? 되게 재밌게 놀았는데 진짜. 그것도 맞아요. 박성환님 말씀처럼 디아블로4는 또 내가 1년 반 동안 했잖아요. 패스오브젤 2도 1년 반 동안 하면은 아마 뭐 한 달 안에 끝낼 수도 있어요. 그만큼 나는 디아블로4에 많이 고인 상태라서 그래서 빨리 끝낸 걸 수도 있습니다. 이번 시즌 7은 어쨌든 강추하고 싶다 개인적으로. 근데 그게 장점이에요. 패스오브젤 2처럼 난해하고 복잡하면은 패스오브젤 2를 하지 디아블로4를 뭐하러 하겠어요. 디아블로4를 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죠. 라이트하게 가볍게 즐길 사람들은. 아무튼 디아블로4 재밌게 하시는 분들, 제가 엔드게임까지 영상 다 올려놨어요. 원소로 키우다가 강령 갈아타서 강령 엔드트리까지 해놨으니까 그 트리로 150단 깰 수 있거든요. 스펙업만 하면. 그렇게 해서 즐기다가 더 이상 할 거 없을 때 패스오브젤 2 찾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패스오브젤 2는 계속 할 거예요. 디아블로4랑 번갈아 가면서 유료 게임으로 갑니다.